그래서 아이삭 버틀러가 쓴 이 메소드, 메소드라고 번역이 돼서 나온, 영어로는 the method예요. 그러니까 the를 이탈릭으로 쓰면 우리가 강조할 때 이탈릭으로 쓰는데, 강조를 하게 되면 더가 the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면 영어 제목이 the를 이탈릭으로 써놨잖아. 그래서 이 메소드 원래 그냥 the method만 해도 메소드 연기란 뜻인데, D라고 해놓으면 바로 그 메소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메소드, 딴 메소드 말고 바로 그 메소드를 가리키는 그런 어감이 더 생기죠. 근데 이 챕터에 보면 이 갈매기가 어떻게 그 스타니슬랍스키한테 이 대본이 가게 되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가 잘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체홉이 처음에 자신이 쓴 이 갈매기라는 희곡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묘사를 했어요. 코미디, 여자 셋, 남자 여섯, 시골 풍경, 문학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 드문 행동, 그리고 넘치는 사랑. 이게 딱 작가가 처음에 이 작품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작가가 코미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코미디로 만들어야 된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코미디가 그러니까 작가가 코미디라고 썼지만 코미디도 굉장히 많은 장르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그 콘서트 같은 코미디만이 코미디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코미디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코미디 중에서 어떤 코미디냐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코미디란 말에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꽂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이 표현에서 이제 재밌는 표현은 드문 행동이라는 거예요. 액션, 그게 액션이 다른 데서 보기 드문 그런 액션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드문 행동이 뭘까? 이 갈매기 안에 들어있는 드문 행동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넘치는 사랑을 이해해야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 그러니까 체홉은 이렇게 썼지만 나는 내가 해놓은 분석에서는 어떤 말을 썼어요? 생명 같은 사랑, 그죠?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듯이 절대 멈출 수 없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응? 그래서 니나가 언제든 내 생명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세요라고 고백했듯이 이 사랑은 생명 같은 사랑이다. 근데 작가는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아이삭 버틀러가 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면, 갈매기에 나오는 드문 행동의 배경은 은퇴한 공무원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소리네 호숫가 영지다. 소리네 여동생이자 유명한 배우 이리나 아르카디나는, 우리 되게 아르카디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르카디나라고 번역이 돼서, 이 아르카디나는 연인인 소설가 뜨리고린, 우울증에 시달리는 작가 지망생 아들 트레플레프와 함께 휴가를 보내려고 그곳을 방문했다. 클리셰의 신물이 난 트레플레프는 새로운 형식을 말한다. 연극의 1막에서 그는 직접 집필한 상징주의적 대본을 무대에 올린다. 주연은 부유한 이웃집 딸인 니나 자레치나야가 맡았다. 니나의 배역 이름은 번역본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튼 니나는 지구가 새로운 빙하기에 굴복하면서 모든 것이 죽어버린 먼 미래에 살고 있는 영혼인 세계 영혼 또는 세계 비탄 월드 그리프를 연기한다. 아르카디나는 연극이 초연되는 동안 작품에 대해 잔소리를 해대고, 트레플레프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공연을 중단시켜 버린다. 갈매기의 상당 부분은 삼각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훨씬 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에 다다를 만큼 복잡하게 얽힌 어긋난 사랑을 다룬다. 소린의 영지는 샤무라예프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볼리나가 관리하고 있다. 볼리나는 지역의사인 도른과 불륜관계다. 지역교사인 메드베젠코는 폴리나의 딸 마샤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마샤는 트레플레프를 사랑하고 트레플레프는 니나를 사랑하며 니나는 아르카디아의 연인인 트리고린과 사랑에 빠진다. 트레플레프는 스스로에게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갈매기를 쏘고 그걸 니나에게 선물로 준다. 당신은 세상을 너무 모호하게 봐요. 니나가 그에게, 그리고 어쩌면 작품 전체, 그가 쓴 작품 전체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 갈매기도 무슨 상징인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트레플레프는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총알은 머리를 살짝 스쳤을 뿐이다. 니나는 트리고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의 저서 중 한 권의 쪽수와 행수가 새겨진 메달을 선물한다. 찾아보니 이런 구절이었다. 당신에게 내 생명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세요. 아르카디나가 소린의 영지를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트리고린과 니나는 모스크바에서의 밀회를 계획한다. 이 모든 것은 2년 후가 배경인 희곡의 사막이자 마지막 막을 위한 프롤로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앞에 1, 2, 3막이 사막을 위한 프롤로그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 마샤는 따분한 교사와 결혼을 했다. 트레플레프는 이따금 소설을 발표한다. 니나를 위해 아르카디나를 떠났던 트리고린은 다시 아르카디나를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니나의 곁을 떠났다. 이제 여배우가 된 니나는 시골 지역으로 투어를 다니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소린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모두가 그의 영지로 돌아온다. 니나와 트레플레프는 다시 만나지만 불행한 재회였다. 트레플레프는 불멸의 사랑을 외치지만 니나에게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알아요. 우리 일에서 중요한 것은 견디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녀가 말한다.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법을 배우세요. 믿음을 가져요.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덜 고통스럽답니다. 니나는 1막에 등장했던 트레플레프의 실패한 묵시록적 희곡의 일부를 낭송한 뒤 떠난다. 트레플레프는 홀로 무대 위에서 2분을 보낸다. 그는 자신의 원고를 모두 찢어버리고 밖으로 나가 총으로 자살한다. 이번에는 자살에 성공한다. 갈매기의 대부분은 짜잘한 일상사, 예컨대 로또게임, 하찮은 언쟁, 연극이나 코담배의 유해함에 관한 대화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이 희곡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인 도르니, 마샤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텍스트의 필수적인 내용이면서도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 갈매기에서는 관객이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중요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만한 표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심지어 어떤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지조차 알쏭달쏭하다. 또한 이 작품은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 니나는 뛰어난 배우인가? 트레플레프의 희곡은 진정한 시가 펼쳐진 순간인가? 아니면 상징주의에 대한 풍자인가? 아르카디나와 트리고린은 돈만 쫓는 예술가인가? 아니면 질투심에 사로잡힌 트레플레프가 그들을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일 뿐인가? 이건 누구의 이야기인가? 삶의 모든 일상적인 디테일들은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니나가 영지에서 보낸 시간이 꿈이었다고 혼잣말할 때 그 말은 다방면에서 작품 전체를 묘사하고 있다. 꿈이 그렇듯 갈매기는 사적인 암호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는 문학과 관련되는 것들, 다른 하나는 체홉의 개인사에서 가져온 사건들이다. 이 작품의 유명한 첫 대사, 당신은 왜 항상 검은 옷을 입어요? 내 삶을 애도하는 중입니다. 는 기드 모파상에서 따온 것이다. 플롯의 대부분은 이반 투르게네프의 시골에서의 한 달에서 가져왔다. 총에 맞은 갈매기는 입센의 드로리를 참고했으며 트레플레프의 상징주의 희곡은 게르하르트 하up트만의 한넬레의 승천에 올리는 인사다. 트리뷰트다 이 말이겠죠. 트레플레프, 아르카디나, 트리고린 사이의 심리적 역학관계는 햄릿과 거트루드와 클로디우스의 관계를 상기시킨다. 심지어 아르카디아와 트레플레프는 서로에게 햄릿의 대사를 인용하기까지 한다. 희곡 곳곳에는 체홉의 인생사가 파편적으로 퍼져 있다. 호숫가 배경, 트레플레프의 첫 자살 시도, 짝사랑으로 인한 우울증, 새를 죽이는 것 등은 전부 체홉의 친구 이사크 레비탄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체호프는 자기의 성격과 자전적 이야기를 도른 드레플레프 뜨리고린에게 고루 투영했다. 뜨리고린의 저작에서 가져온 인용문은 체호프의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핵심적인 두 개의 사건은 체호프의 연애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실제로 체호프의 열렬한 팬인 리디아 아빌로바는 체호프에게 니나가 뜨리고린에게 준 것과 똑같은 메달을 보냈다. 그녀는 체호프에게 이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체호프는 리디아를 갈매기 초연에 초대했다. 그리고 니나 트레플레프 뜨리고린의 삼각관계는 체호프와 그의 친구 포타펜코가 리카 미즈노바라는 재능 없는 젊은 여배우의 애정을 두고 벌인 실제 경쟁 관계를 상기시킨다. 희곡을 완성했을 때 포타펜코는 체호프가 이 작품을 읽어도 좋다고 허락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개인적인 기표들의 이중 격자 구조는 텍스트와 의미 사이의 간극을 만드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체호프는 또 다른 장치를 사용한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등장인물들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하나 입 밖에 낼 수 없을 때 침묵의 순간들과 잦은 포즈를 넣는 것이다. 체호프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게 이렇게 밝혔다. 나는 극예술의 모든 법칙에서 벗어나 이 작품을 포르테, 세게로 시작해서 피아니시모, 매우 여리게로 끝냈네. 그러나 네미로비치는 단첸코예요. 네미로비치 단첸코는 제대로 제작만 했다면 이런 반칙이 갈매기를 성공시킬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 작품은 긴 장면들 간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톤을 섬세하게 관리하면서 작품의 내용에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출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작품의 기이한 리듬과 절제된 스타일을 받아들이는데 전념할 출연진 그리고 관객을 유혹할 디자인이 필요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서의 처참하게 실패한 갈매기 초연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가 갈매기를 초연한 게 아니야. 갈매기가 다른 곳에 초연됐는데 완전 참패였어 그때. 대신 단 몇 번의 리허설, 작품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반된 생각을 가진 출연진, 창고에 쌓여있던 쓰고 남은 세트가 다였다. 그것만 갖고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개미굴 같은 우리 집도 그보다 난장판은 아니었습니다. 작품에 출연한 여배우가 제작 과정을 지배한 일대 혼란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희극 배우 엘리자베스 레브케예바가 자신을 기념하는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갈매기를 공연해달라고 요청해서 이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코미디를 볼 거라고 기대하며 극장에 온 관객들은 작품이 웃기지 않자 작품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조소가 폭소를 대체했고 야유와 개성이 어찌나 큰지 대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항상 얘기하지만 극장은 관객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곳이었다. 요즘처럼 극장에서 관객이 조용히 있어야 된다? 사실 극장에 그런 거 없었어요. 연극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에. 요즘만 관객이 잠자코 연극을 보세요.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관객이 공연을 보면서 내내 굉장히 자유롭고 큰 소리로 코멘트를 하면서 연극을 보던 게 원래 극장에서의 공연 보는 경험이었어요. 평론가들은 망연자실했다. 안 좋은 쪽으로.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다. 내가 극장을 다닌 지도 20년이 훨씬 넘었다. 엄청나게 많은 망작들을 목격해 왔지만 갈매기의 객석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은 전혀 본 기억이 없다. 이 평론가 20년 관극 인생에서 최고의 망작이란 뜻인 거죠. 그죠? 페테르부르크 가제트는 일종의 신문이나 잡지 이름 같은데 연극이 퇴폐적인 권태로 가득하다고 썼고 페테르부르크 데일리는 데일리가 붙은 거 보니까 신문 이름에 모든 막이 끔찍하게 지루한 데다 삶과 인간에 대한 무지는 덤이라고 투덜거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체홉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 네미로비치 단첸코가 이걸 이제 스타니슬랍스키한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네미로비치가 이 체홉한테서 이 공연 권리를 얻어가지고 이
이 스타니슬랍스키한테 이걸 연출하기 권했던 것 같은데, 스타니슬랍스키는 이 갈매기를 혼란스러운 작품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런 게 이 대본이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대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대가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았다 라고 이 연출가 스타니슬랍스키는 자신의 책 나의 예술 인생에 그렇게 썼어요. 단조롭고 지루해 보였다. 근데 스타니슬랍스키가 이 희곡에 대한 네미로비치의 설명을 들은 후에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네미로비치 단첸코가 이 작품을 스타니슬랍스키보다 먼저 알아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스타니슬랍스키가 이 작품을 연출하기 위한 어떤 연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죠. 스타니슬랍스키가 이 훗날 나의 예술 인생에서 썼듯이 그는 갈매기를 니나가 트레플레프의 희곡을 2번 낭송하는 여정이자 스타니슬랍스키 자신의 삶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내가 이걸 읽어보기 전에도 내가 갈매기를 여기 분석해 보면 아시겠지만 1막의 니나가 그 인간사자 독수리 이트레플레프의 대사를 극중국으로 한 것과 4막의 그것을 다시 했을 때 그 둘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갈매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관전 포인트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스타니슬랍스키가 이 대본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니나가 이것을 2번 낭송하는 여정이라는 거야, 갈매기가. 그래서 첫 번째 낭송에서, 첫 번째 극중곡에서 젊고 순진한 소녀는 마치 소년 시절의 스타니슬랍스키처럼 감정의 겉모습만을 모방할 뿐이었다는 것이지. 그녀가 보여준 세계 비탄은 모방에 대한 모방이다. 굴곡 없는 삶을 살아온 그녀는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소멸된 사람들, 사자들, 독수리들, 뇌조들, 뿔 달린 사슴들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작품이 끝날 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트레플레프에게 상처를 주고 매우 나태하게 그녀를 망가뜨린 뜨리고린에 의해 고통받은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비탄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결국 진실되고 진정한 감정을 연기해낼 수 있다. 연기에 필요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할 수 없는 것은 트레플레프의 망가진 영혼을 고치는 일이다. 니나가 마지막으로 트레플레프를 거절했을 때 트레플레프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이 모든 개인적인 의미를 한참이 지난 후에야 볼 수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연출 노트를 완전히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작품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작품과 정서적으로 한묶음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스타니슬랍스키가 준비한 연출 노트는 정밀하고 아름다웠다. 무수히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시계처럼 각각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였다. 노트에는 정교하게 그린 무대 도예가 가득했고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관객의 시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무대를 선화로 그렸다. 스타니슬랍스키는 1막을 진행할 8월의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1막에 묘사된 달빛이 비추는 날이었다. 포즈의 길이는 초 단위까지 작업을 했대요. 이 포즈는 몇 초, 이 포즈는 몇 초. 네? 소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무대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벌레소리, 새소리, 개구리 소리를 묘사했고 이 모든 것이 관객이 등장인물들의 서글프고 단조로운 인생을 느끼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가장 대담한 연출 아이디어 중 하나는 극이 시작하자마자 등장한다. 그는 트레플레프의 연극이 공연되는 임시 무대를 비스듬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객석을 직접 향하게 했다. 그래서 다른 등장인물들은 벤치에 무대 안쪽을 보고 앉아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가 객석을 등지고 앉을 정도로 관객을 무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주의 작품의 기반이 된 무대와 관객 사이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장벽, 즉 제4의 벽 아이디어를 최대한 멀리까지 밀어붙였다. 그래서 이 당시 기준으로는
배우가 관객한테 등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극중극을 볼 때 이 다른 배우들이 캐릭터들이 니나 극중극을 볼 때 관객한테 등을 돌리고 보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네. 네. 1막부터 3막까지 작업을 마친 그는 전혀 쓸모없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담은 편지와 함께 연출 노트를 네미로비치에게 보냈죠. 네미로비치는 노트의 대부분이 나라면 절대 떠올리지 못할 내용들로 연극에 활력을 부여하는 대담하고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트 디자인 한 친구가 갈매기 1막 세트 장면을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이런 식으로 무대를. 이분들이 배우분들이세요? 그런 거지. 무대 구상인 건데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다는 거지. 당시 연극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렇게까지 무대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있는 세트 활용해서 그냥 하고 했으니까. 응? 그래서 다만 스타니슬랍스키의 아이디어 중 어떤 것은 지나치게 대담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정교한 연필로 쓰여져서 연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희곡을 다루기에는 너무 거칠었다. 그러면서 관객한테 불필요한 폭소를 자아낼지 모르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이든 단체부가 수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갈매기를 하면서 아직 극단의 이름도 없었는데, 그때 예술에 전념하는 인민의 극장이란 두 가지 목표를 결합시켜서 모스크바 오픈 예술극장이라고 극단의 이름을 그때 지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제 오픈을 빼고 이 극단의 이름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으로 나중에 결정이 되는데 이때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공연은 대성공을 거둬서 관객의 기립박수가 멈추질 않았다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연극이었던 거죠. 일단 대략 그런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사막의 니나와 트레플레프 장면은 앞에 1, 2, 3막이 진행되고 2년의 시간경과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 1, 2, 3막이 마치 사막을 위한 프롤로그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설득력 있는 게 그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의 간극이 생기면 우리가 대본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항상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 둘 다를 봐야 돼요. 그 사막을 보면서 사람들은 앞에 1, 2, 3막에서 봤던 것 중에 어떤 게 변했고 어떤 게 변하지 않았는가를 관객이 봐야 되는 거지. 그 연출이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관객이 그 둘 다를 정확히 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 갈매기 1막과 4막이 굉장히 흡사한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그죠? 둘 다 마샤와 메드베젠코로 시작을 합니다. 마샤가 정확히 얘기하면 마샤가 트레플레프를 찾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1막에서는 이제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찾는데 1막에 마샤가 이리 오는 것 자체가 여기 오면 트레플레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리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가 되게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막에 극중극 인간사자 독서가 나오고 4막에 다시 그것이 나오게 된다.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흡사하게 해놨을까? 둘을 비교해서 보라고 이거든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1막의 극중극을 할 때 니나와 4막의 니나가 이것을 다시 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이 그것을 다르게 했을까를 보게 하기 위해서 작품이 쓰여졌다. 이렇게 봐야죠. 응? 그래서 애초에 1막에서 트레플레프가 극중극을 만들 때 트레플레프는 예술과 사랑이 하나로 결합한 연극,
트레플레프의 이 극중극은 자신의 예술과 사랑이 하나로 결합한 작품이에요. 응? 그래서 1인극이에요. 2인극이 아니고. 왜? 내가 쓴 작품과 그것을 연기하는 니나가 하나가 되게 하는 작품. 응? 그것이 사랑과 예술이 결합하는 작품. 그런데 그 트레플레프가 그 극중극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그런 공연으로 올린 그 공연의 목적이 실패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단시킨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극중극이 일어난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표면적으로는 엄마가 이 극중극을 싫어해서 극중극을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다. 표면적인 이유지. 왜? 애초에 트레플레프는 예술가로서 예술가야. 그러니까 트레플레프란 캐릭터는 젊은 예술가예요. 기존의 예술가는 완전히 다른 예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트레플레프는 그런 예술가처럼 보여야 돼요. 근데 제가 본 갈매기 공연에서 그런 인상을 주는 트레플레프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와, 누가 봐도 예술가다 저 친구는. 그런 아우라가 필요한데 그런 아우라를 가진 트레플레프를 만난 적이 없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멋지고 새로운 예술은 어떤 겁니까? 그 예술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응? 그런 예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하는 연극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트레플레프는 기존의 어머니가 하는 연극과는 완전히 다른 연극을 자기 여자친구하고 만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응? 이 연극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심지어 대사에도 있어요.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연극 싫어하고 계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싫어하고 있어. 트레플레프가 알아요. 응? 근데 그때는 뭐 니나를 질투해서 자기가 무대에 서야 되는데 니나가 무대에 서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인데 알까지나 이유는 좀 다를 거야 아마. 응? 어쨌거나 엄마가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싫어할 연극을 만들었으니까. 엄마가 좋아할 연극을 만들었는데 엄마가 연극 보면서 싫어하면 연극을 중단시킬 이유가 되지. 근데 엄마가 싫어할 연극을 만드는데 연극을 보면서 엄마가 그걸 싫어해. 연극을 중단시킬 이유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연극을 만든 트레플레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니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중단시킨다는 건 니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니나와 뜨리고린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극중극 하는 동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중단시켰을 거라는 거지. 응? 그 왜 그랬느냐? 니나가 뜨리고린 앞에서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아마도 연습한 대로 연출한 대로 연기를 안 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레플레프의 마음과는 달리 이 연극에 대해서 니나가 이 극본을 거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니나의 관심은 뜨리고린 앞에서 멋진 배우, 멋진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나 예술적이고 난해한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대에 서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막에 가서 니나가 이 대본의 모든 것들을 마치 이해한 것처럼 이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의 대사는 똑같지만 연기가 너무나 달라지게 돼요. 어쨌거나 사막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니나의 1막에서 연기와 3막에서 연기의 차이, 그 다름을 관객이 봐야 되고 무엇이 이것을 다르게 했을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다르다만 보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를 관객이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막 그 3막과 그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크게 변하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사랑이죠. 마샤는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트레플레프를 사랑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3막에서 메드베젠과 결혼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 결혼을 해요.
하지만 결혼까지 했지만 여전히 트레플레프를 향한 사랑이 그대로입니다. 응? 니나를 향한 사랑, 트레플레프의 사랑도 그대로고 트리고닌을 향한 니나의 사랑도 그대로예요. 심지어 트리고닌이 니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낳은 니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니나가 사막 나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사랑해. 예전보다 더 사랑해. 미친 듯이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을 더하면 더했지 사랑이 끝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변한 건 트리고닌밖에 없다. 그 트리고닌만 변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작가가 대비시키는 거거든요. 이 혼자서만 변하는 이 트리고닌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까? 아니면 다른 뭔가로 불러야 될까? 생각하게 만드는. 근데 트리고닌을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의 사랑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액션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변한 것들, 일단 공간, 사막의 무대지 신문에서 공간의 변화부터 얘기하게 돼요. 그것이 벌써 공간이 변한 것이 이 뭔가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고 변한 것이 있는데 저 변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래는 이게 소린의 뭐랄까요? 거실, 손님을 맞는 응접실 이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트레플레프의 서재가 생겼다는 거야. 응? 그것이 공간적으로 큰 변화인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응? 일단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왜 거실, 응접실이 서재로 바뀌었을까? 찾아오는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졌거나 없으니까죠. 그 원래 용도로 그 공간을 쓸 일이 없어지니까. 그죠? 사실 이게 소린의 영지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귀족의 영지잖아. 방 몇 칸짜리 집이 아니에요. 네? 네. 영지 안에 건물도 여러 채가 있을 것이고 방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 다른 방들은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하게 만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벚꽃동산을 보게 되면 그곳을 임대해서 사람들한테 임대해서 그거 갖고 수입을 마련하자라고 제안하잖아. 로파인이. 그지? 그쪽이 거부하지만 혹시 다른 방들이 이렇게 세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 돈이 없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돼 사실은. 그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방들도 많이 있을 텐데 방에다가 서재를 설치하지 않고 거실 응접실의 서재 일부를 서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린의 약화를 말하는 거죠. 이 체홉의 모든 장막극들 안에는 이 귀족의 꾸준한 몰락이 있어요. 경제적인 몰락이. 응? 모든 작품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요. 점차 돈이 없는. 응? 그래서 하나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벚꽃동산 로파인이죠. 상인들. 그죠? 그 다음에 트레플레프의 서재가 됐다는 것은 뭔가 트레플레프가 그새 작가가 됐음을 말해주는. 응? 사실은 니나가 떠난 이후로 니나를 쫓아다니면서, 그죠? 쫓아다녔던 트레플레프인데 그 와중에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느라고 뭐가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작가가 됐다라는 거지. 그것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의 무대 배경이 작가의 서재로 시작한다는 건 1막의 관점에서 봤을 때 1막의 극중극이 뭐라고요? 왜 1인극이야? 작가와 배우가 하나로 결합된 1인극. 그래서 예술과 사랑의 완성 이거였잖아. 네. 그 무대가 작가의 서재로 바뀌어 있다는 건 이제 곧 배우가 등장할 거라는 예고이기도 하죠.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이 극중극 무대에 대해서 메드베젠코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응? 어제 봤는데 이게 바람에 막 같은 게 다 찢어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누가 거기서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극중극 무대에 대해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1박 극중극이 끝나고 관객은 극중극 무대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을 거야. 사막에 그것이 다시 언급을 하게 된, 그죠? 그 얘기는 즉슨 극중극 무대가 아직도 있다고? 그건 뭐야? 연극이 끝나지 않은 건가? 연극이 재개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가가 된 트레플레프가 배우가 된 니나를 다시 만나게 되고, 니나가 인간 사자를 하면서 애초에 1막에 꿈꿨던 하지만 실패했던 그 작가와 니나의 결합을 트레플레프가 목격하게 돼요. 혼자서 1막에선 여러 관객들이 있었지만 트레플레프가 혼자서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인데 목격하게 되고, 그 극중극이 끝났을 때 작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트레플레프를 무대에 혼자 2분 동안 남겨놔요. 그러면서 자신이 썼던 모든 원고들을 찢어버립니다. 2분 동안. 왜 찢을까요? 애초에 썼던 이 희곡이 내가 제대로 쓴 니나에 의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맞아, 내가 원래 이런 작품을 쓰려고 했었지. 그 이후에 쓴 모든 것들은 가짜인 것 같아. 그런 의미로 난 찢는다고 봤어요. 관객이 그것을 찢는 모습, 찢는 소리들만 2분 동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트레플레프 하는 배우가 그 2분을 혼자서 감당해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트레플레프가 무대를 떠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막의 이 직전 상황들을 이 사막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극적 상황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니나가 뜨리고린하고 결별을 하고 이곳에 온 지 닷새가 됐어요. 트레플레프는 매일 니나를 만나러 갔는데 니나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전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 나중에 밝혀지는데, 나중에 밝혀졌나? 아니죠. 처음에 이제 대화하다 밝혀졌지 아마. 네. 그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 밝혀졌던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이 사막의 트레플레프 장면이, 이제 트레플레프 니나 장면이 트레플레프의 독백으로 시작하는데, 독백이라는 게 뭐예요? 트레플레프가 무대에 혼자 있는 상태, 그죠? 혼자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글 쓰기를 하는데, 단순히 글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니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레플레프 니나가 안 만나줬지만 메드베젠코의 얘기에서 들은 것도 있고, 오늘 이곳으로 반드시 니나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어머니가 오는 날이고, 어머니가 오면서 뜨리고린이 같이 올 거고, 뜨리고린이 이리 오기 때문에 니나가 이곳에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창밖에 되게 어둡고 굉장히 악천후의 날씨예요. 바람이, 마샤가 얘기하죠. 호수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요, 그죠? 저 어둠, 저 바람이 저렇게 부는 곳에 어딘가에 니나가 있을 거란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창문을 열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 때문이에요. 저 어딘가에 니나가 있는 것 같고, 언뜻 바람 소리에 니나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니나가 트레플레프는 안 만나줬지만 메드베젠코의 증언에 의하면 니나는 밤에 이곳에 와서 극중극 무대가 있는 곳에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니나가 하루만 여기 왔을까? 아니면 여기 온 이후로 매일같이 몰래 이곳을 찾았을까? 트레플레프가 5일 동안 내내 니나한테 갔었던 것처럼 니나도 몰래 5일 내내 여기 오지 않았을까? 응? 혹시라도 뜨리고니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응? 매일 이곳에 왔다고 왜 왔겠어요? 아마 또 뜨리고니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죠? 오늘도 이곳에 올까? 뜨리고니 오는데 당연히 올 것 같은 느낌. 응? 이 갈매기란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움직임은 갈매기가 호수 주변을 맴도는, 하지만 날아가거나 떠나가지 못하는 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계속 맴돌게 되잖아. 그래서 트레플레프는 니나 주변을 맴돌고 니나는 뜨리고린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당연히 이리 오겠지 아마도. 응? 그래서 이거는 작품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조와 주제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플레프가 무대에 혼자 남는 것은 뭐랄까요? 트레플레프의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돼요. 우연히 홀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응? 자, 트레플레프는 니나를 부지런히 쫓아다닌 덕분에 니나의 사생활과 배우로서의 삶에 관해서 거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 네?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느냐? 이건 트레플레프의 적극적인 사랑의 결과죠. 그만큼 니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고 알고 싶어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마침내 니나와 편지를 주고받는데도 성공을 해요, 사실은. 일체 연락 없던 니나에게서 편지를 받기도 하는데 그 편지에서 니나가 자기가 갈매기라고 적었다는 거지. 트레플레프가 사람들이 물으니까 내키진 않지만 증언을 하는데 그에 따르면 니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시기를 보냅니다. 그죠? 뜨리고린과 결별했고 뜨리고린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상실입니다. 그죠? 배우로서의 니나는 몇몇 순간을 제외하고는 연기적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트레플레프가 이렇게 증언을 했을 때 니나가 나중에 인간사자 독수를 하게 되면 관객은 어떤 예상을 하면서 이 연기를 보게 됩니까? 니나가 연기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배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인간사자를 보게 되죠. 트레플레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처음에 보기 시작했을 거고. 그런데 사실은 거의 첫 마디를 여는 순간부터 소리가 완전히 다르다, 울림이 완전히 다르다 라고 바로 느껴져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나의 사막의 연기가 이런 앞에서 트레플레프의 이야기 때문에 관객이 갖게 된 어떤 생각,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뛰어넘는 어떤 연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연극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기를 못한다고 했으니 니나가 연기를 못하게 하자. 뭔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해석들인 것 같아요, 나는. 앞에서 그런 말을 왜 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것을 뒤집게 만들거나 그걸 강화시키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니나가 연기 못한다. 주인공 캐릭터인데 주인공 캐릭터가 연기를 여전히 못하는구나. 이랬을 때 그게 재밌습니까? 아니잖아. 되게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주인공 캐릭터 스스로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트레플레프의 말 그대로라면 굳이 그것을 봐야 될 이유도 없어요. 아, 니나 연기 별로다.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되지. 관객이 그것을 다시 두 번째로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 오케이.
자, 이 장면, 트레플레프와 니나의 장면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두 개의 중요한 이미지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어둠이에요. 바깥은 당연히 어둡고요. 무대 위도 작가가 어떻게 써놨냐 하면 트레플레프 책상 위에 갓등이 씌워진 등 하나만 겨우 밝혀져 있어요. 이 집 전체가 환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응? 거기만 밝혀져 있어. 응? 그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 밤에 보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안이 환하면 밖에서 그 안이 아주 잘 보이죠. 안이 환하면. 그죠? 그래서 이곳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면 트레플레프가 가까이 오지 않고도 이 안을 아주 잘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빛이 약하니까 가까이 와서 보려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초에 작가가 무대 지문에 갓등을 씌운 등 하나만 있는 상태, 이 상태, 사실은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도 생각이 나는데, 밤으로의 긴 여로 보면 마지막 밤으로의 긴 여로는 몇 막이더라? 3막이죠. 밤으로의 긴 여로는 3막인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식탁이 있고, 그 식탁에만 여기서 등이 하나 내려가서 거기만 딱 조명이 있는 상태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두 아들을 그 안에 가둬놔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은 뭔가 빛이 약해진, 그죠? 희망이 약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언제 다시 가령 불씨로 치면 이 불씨가 언제 되살아날 그 여지가 그대로 있는 설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네. 한 줄기 희망?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이 트레플레프에게 이 어둠은 어둠 자체로 지각이 되기보다는 니나와 연관된 것으로 인식이 된다. 트레플레프에게는 니나를 숨기고 있는 어둠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어둠이. 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니나가 떨고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게 하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트레플레프는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니나를 보고 또 찾는다. 반면 니나에게 이 어둠은 자신의 인생에 들이운 어둠처럼 보이게 되죠. 야경꾼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보호막 같은 어둠이면서 여기서 안전하게 트리본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내린 어둠과 같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람이에요. 사막 내내 바람소리가, 세찬 바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이 설정은 되게 재밌는 게 여름과 연기 11장 이거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름과 연기 11장 내내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트레플레프에게 바람소리는 곧 니나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요. 바람이 세차지면 니나가 더 울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하면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 그 바람에 실려서 어떤 사람의 소리가 전해져 오는, 마음이 전해져 오는 그런 역할을 되게 하기도 하잖아요. 네. 반면 니나에게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인간에게 닥치는 시련의 상징이죠. 그죠? 네. 풍파는 삶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죠? 그래서 니나의 바람은 자신이 사랑과 안식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실감하게 만드는 신호로 들리는 것이죠. 바람소리가.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실향민 혹은 나그네라는 보편적 인간상이 니나를 통해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홀로 남겨진 트레플레프가 바깥 어둠이 가득한 바깥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 바람 속에서 이 독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